네, 안녕하세요. 심학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스마트 리포트 드리는데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창문 밖에 고드름이 얼었어요. 음, 문득 이 노래가 생각나서 같이 한번 듣고 시작해 볼까요? 새롭게. 이것이 마지막이란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 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이것이 마지막이란 것을 서로가 원한다 해도 영원할 순 없어요. 저 흘러가는 시간 앞에 서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세월이 가면 가슴이 터질 듯한 그리운 마음이야. 있는다 해도 한없이 소중했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잊지 말고 기억해줘요. 참 눈이 오면 옛 생각이 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듭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또 그때 시절의 기억도 아련히 떠오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눈이라는 건 참 순백의 뭔가 순수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좀 그렇던데요. 네, 뭔가 좀 새롭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번 스마트 리포트 시간에는요, 저는 최근에 이제 바이오 업종을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또 이제 뭐 자율주행도 상당한 모멘텀을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정말 많은 군집을 이루고 있는 또 한국의 많은 또 바이오텍 신약 기업들이 긴 터널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탈출하기 시작하는 지점이 되고 있는 어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밸류가 좀 낮은 바이오 종목들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신규 상장했지만 시세를 낸 적이 없었던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바닥 대비 또 폭발적인 상승의 가능성들을 좀 안고 있고, 뭐 유중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다면 상당한 어떤 큰 손들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으면서 시세를 견인할 수 있는, 공매도가 또 되지 않는 이런 구간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또 강하게 시세를 또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부흥의 어떤 시점으로 들어가는 또 긴 터널의 탈출을 이루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상당히 급진적인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 드릴 바이오 종목은 큐라클과 티움 바이오인데요. 큐라클이 보시면 신규 상장했을 때 당시가 보시면 시점이 이제 주시장이 빠지고 21년도 이때잖아요. 네, 8월 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 고점을 거의 다 찍어 갈 때쯤 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뒤로 끝없는 하락의 연속 과정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저점을 지켜나가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고, 앞서 7, 8월 달에 보시면 거래량을 이제 다소 분출시키면서 앞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들을 어느 정도 거쳤어요. 그리고 나서 동가격대 거래량은 급감하면서 이제 매집의 가능성을 확인시켜줬고, 현재 가격권에서도 거래량은 급감되었습니다. 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팔 사람이 없는 이 구간에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된다면 굉장히 세게 시세가 들어올려질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권에 두고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티움 바이오, 최근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죠. 티움 바이오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시세를 엄청나게 분출했던 종목들은요, 사실 이번에 바이오 장사가 펼쳐질 때 다소 좀 후순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티움 바이오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 시세 분출을 냈다고 볼 수 있는 시세는 아닙니다. 그 뒤로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내려와 있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뭐 큐라클과 마찬가지로 파이프라인 대비해서도 밸류 수준은 상당히 낮은 위치에 들어와 있습니다. 2,000억이죠. 2,000억이라는 수준, 큐라클은 1,300억이라는 수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밸류적으로도 메리트가 높은 지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큐라클부터 한번 볼게요. 큐라클은 난치성 혈관 질환 치료제 개발 기업입니다. 세계 최초로 혈관 내피 기능장애 차단제 개발에 특화된 플랫폼 기술을 이제 가지고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이 플랫폼 기술을 활용해서 혈관 누수 및 염증 차단을 특징으로 하는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차단 물질을 발굴했고, 이를 통해 First in Class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뭐 당연히 First in Class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바이오 장세 때는 큰 기대 가치를 가지지만, 바이오 장세가 안 좋을 때는, 특히나 금리 상승기 이럴 때는 이거 뭐 확률이 낮으니까 베스트 인 클래스야 이제 어느 정도 확률을 좀 가질 수 있겠지만, 퍼스트 인 클래스는 최초잖아요. 그러니까 레퍼런스도 없고 뭐 FDA 승인받은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뭔가 좀 뚜렷이 안 보인다는 거죠. 확률도 낮고.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가 안 좋을 때는 기대치가 완전히 내려앉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이런 종목들이 퍼포먼스를 상당히 또 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볼 때. 그래서 이제 이 기업 큐라클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요. 혈관 내피 세포가 자극을 받게 되면 첫 번째, 혈관 장벽이 파괴되고, 두 번째, 염증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염증 반응의 악화로 인해서 조직이 송산되며
이는 당뇨 황반 부종, 습성 환방병성, 심근경색, 뇌졸중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발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혈관이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상당히 많은 이런 병들이, 만성 질환들이 이제 발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큐라클은 이런 혈관 내피 기능 장애 차단 물질인 CU06을 개발해서 당뇨 황반 부종과 습성 황반 변성으로 치료제를 개발 중이고, CU06은 21년도 10월에 프랑스 안과 질환 전문 회사인 떼아사로 아시아 판권을 제외한, 이 올렉스도 이제 이쪽으로 기술 이전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유명한 회사죠. 아시아 판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이 기술되어서 선급금 63억 원과 매년 마일스톤을 지급받고 있다. 국내 경쟁사 대비 할인 거래 중이다. 밸류가 좀 낮다는 거죠. 동사의 주요 경쟁사로는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를 개발하는 업체로 볼 수 있고, 국내 경쟁사로는 앞타바이오, 올릭스가 있다. 개발 단계도 앞타바이오가 현재 저만제로 국내 임상 1상 진행 중이고, 올릭스는 주사제로 미국 임상 1상을 진행 중이다. 동사는 같은 경구용 치료제를 개발 중인 업체는 안지오랩이 있는데 임상 2회 이상을 진행 중이다. 동사의 시가총액 1,400억, 지금 더 낮아져 있죠. 안지오랩을 제외한 경쟁사 대비 할인 거래 중이다. 동사의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는 글로벌 임상 2회 이상 IND 신청 예정에 있고, 또한 가장 빠르게 임상 결과 도출이 예상되는 당뇨 황반 부종 치료제의 경우 연내 임상 2회 이상을 마치고 내년 초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향후 긍정적인 결과 발표 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 꾸준하게 이제 마일스톤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유증의 가능성이 상당히 낮은 그런 이제 지점이 있다. 그래서 삼성증권 리포트를 보더라도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 및 단기 금융상품을 390억 보유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CU06 임상 2비상을 진행하더라도 떼아사로부터 이제 받는 마일스톤 연간 100억 이상으로 임상 비용, 인건비 등을 포함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단기적인 추가 자금 조달 없이 임상 진행이 가능하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지금은 락바텀의 어떤 가능성들을 좀 안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임상 결과 내년도 상반기 기대가 되는데요. 당뇨병성 황반부종 환자 60명 대상으로 미국 임상 2회 이상 완료해서 결과를 분석 중이라고 합니다. 내년 1분기 내로 임상시험 결과 보고서를 수령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기대치를 가질 것이고, 또 최종 결과가 미국 시약과학안과학회에서 발표될 예정인데 내년도 5월달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결과 나올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바이오 종목들이 내년 상반기 움직일 여건들을 갖고 있고 환경들을 갖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기대치를 가질 만한 기업들을 지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대치가 그러면 주가에 반영돼 있으면 우리가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거래를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다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될 기대감을 가지고서 우리가 접근 가능한 종목이 바로 큐라클이다. 그래서 아까 이제 CU06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또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적응증을 궤양성 대장염, 면역항암제 병용, 건선. 그래서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갖고 있고, 지금 이쪽으로는 지금 글로벌 2회 이상 이제 이상 진행 중 제출해서 예정에 두고 있고, 이제 떼아사로 이제 기술 이전을 한 거고, 이런 부분들도 이제 향후에 적응증 확장으로 기대 가치를 가지게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이제 바닥권 탈출을 시도하는 또 대표적인 종목이 최근에 티운바이오입니다. 티운바이오 여기서 이제 저점대를 계속 형성하기 시작했고,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붙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 개인 큰손단의 어떤 수급 주체라고 좀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5일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향후에 기대 가치를 낳을 수 있고요. 사실 이제 올해 임상 결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참 시장이 안 좋고 업종이 안 좋을 때는 반영이 전혀 안 돼요. 하지만
업종이 우호적인 흐름으로 전개되면 이런 게 급진적으로 반영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에 대한 투자는 정말 때가 중요한 거고, 그 때가 지금 도래하기 때문에 이런 수급들도 이제 붙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움바이오 SK증권 리포팅을 보면요, 주요 R&D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성과 기반의 재평가가 본격화될 2024년에서 2024년 티움바이오의 주요 R&D 파이프라인 개발 성과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선 TGF 베타, 이제 VGFR 저해제 TU2218 병용 임상 성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티움바이오는 오는 하반기 개최된 에스모 SITC에서 학회에서 TU2218의 임상 1회 이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우수한 안정성과 내약성 데이터를 공개했다.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병용요법으로 임상 1B 2회 이상을 진행 중으로 24년 상반기 AACR 아스코에서 임상 1비상 결과 발표가 기대가 된다. 또한 상반기 임상 결과 발표를 거쳐서 잠정적으로 검토 중인 담도암, 대장암, 두경부암 등 적응증으로 2024년부터 2회 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내년도 이제 주목할 포인트로 첫 번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티움바이오는 이제 자궁내망증, 자궁근종 치료제로 그동안 이제 기대치를 받았던 그런 기업입니다. TU2670 2회 이상 탑라인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종료된 유럽 임상 1비상에서 메리골릭스는 퍼스트 인 클래스 GnRH 안타고니스트 자궁내막증 치료제인 오릴리사 대비 우수한 안정성 및 내약성을 확인했으며 2024년 공개될 2예상 결과를 통해서 개념 입증과 더불어서 베스트 인 클래스로서의 가능성까지 입증하게 될 경우 경쟁 약물의 기술 이전 규모를 뛰어넘는 성과까지도 확인 가능할 전망이다. 그리고 이제 혈압병으로 유명한 기업이기도 한데요. 파이프라인 많이 있죠. 우회인자 혈압병 치료제 TU7710의 글로벌 임상 개시가 기대가 된다.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를 획득한 혈압병 치료제 개발에 참여했던 핵심 연구 인력들이 포진된 티움바이오는 인력이 이제 굉장히 좋거든요. 이런 어떤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인력들이 이제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기대치를 크게 받을 수 있는데요. 티움바이오는 보유 중인 트랜스페린 융합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서 2세대 우회인자 혈압병 치료제에 비해서 반감기를 획기적으로 연장시키는 4세대 우회인자 혈압병 치료제 TU7710을 개발 중이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 1상이 진행 중으로 24년 중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르면 24년 하반기부터는 글로벌 파트너사를 확보, 이를 통해 글로벌 1비상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혈압병 치료제의 상대적 높은 임상 성공 확률과 우회인자 혈압병 치료제 개발에 따른 빠른 임상 개발 기간 감안시 TU7710의 파이프라인 가치는 높다. 이렇게 이제 임상에 대한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보유 중인 파이프라인들의 개발 성과에 따른 파이프라인 가치 부각과 더불어서 티움바이오의 추가적인 기업 가치 업사이드로 프로티움 사이언스와 SK 플라즈마 지분 가치 부각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바이오 의약품 공정 개발 및 특성 분석 사업을 진행 중인 자회사 프로티움 사이언스와 지분이 51%입니다. 글로벌 혈액제제 기업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SK 플라즈마는 이르면 26년 상장 예정으로 향후 파이프라인 가치 상승과 함께 티움바이오의 기업 가치 상승에 플러스 알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이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전개될 때, 그때에 맞춰서 이제 해당 이제 바이오 기업이 중요한 임상적인 모멘텀을 발표하는 기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 있는 종목에 좀 우선순위를 두는 게 필요한데요. 티움바이오가 이제 그런 기업이라는 겁니다. 일단은 이제 면역항암제 병용 쪽에서 지금 미국, 한국에서 키트루다 병용으로 1B 2회 이상을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AACR 아스코에서 1비상 임상 결과가 발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다. 그리고 이제 자궁내막증, 자궁근종 치료제 요 2회 이상 탑라인 발표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커요, 사실. 예, 과거에 제가 분석할 때 이 부분을 좀 더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었는데요. 이 메리 골릭스 이제 파이프라인 명, 요건 현재 국내와 유럽에서 2회 이상, 중국에서 1상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유럽에선 티움바이오 자체적으로 이제 2회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진행 중인 임상 2회 이상은 86명 대상으로 진행 중이고 현재 환자 모집을 완료했어요. 연내 투약 종료가 예상되고요. 24년 내년도 5월경 탑라인 발표를 거쳐서 해당 성과 기반으로 글로벌 판권에 대한 기술 이전도 가셔야 될 건데 이 규모가 작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임상 결과는 예상할 수 없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기대치의 정도잖아요. 기대치의 규모잖아요. 우리가 바이오 기업은 뭐 이게 나중에 뭐 상용화돼서 얼마 팔릴지 이거는 차후에 이제 문제고, 바이오 장세가 펼쳐졌을 때는 얼마나 큰 이 적응증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가, 또 뭐 기술이 된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도 얼마나 높은가, 기술이 한다면 또 얼마나 큰 규모가 될 것인가, 이게 이제 뭔가 좀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베스트 인 클래스 이제 존재한다는 거죠, 치료제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경쟁 약물 대비 장점을 보여야 되는데 24년 공개될 유럽 EA상 결과에 주목하는 포인트는 내약성이라는 겁니다. 앞서 종료된 유럽 1비상에서 안정성 내약성 확인했고 중증도 이상의 부작용은 별도로 확인되지 않았다. 티움바이오는 퍼스트 인 클래스 치료제 오릴리사 대비 우수한 안정성 내약성을 확인했고 내년 공개될 EA상 결과를 통해서 개념 입증, 베스트 인 클래스 가능성이 입증하게 될 경우 이 경쟁사 같은 경우는 EA상 결과 같은 경우로 로열티 제외하고 7,500억 원의 기술 이전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이펜브리의 경우 기존 개발사였던 이제 미오밤트의 지분 100%를 2023년 스미모토에 3조 8천억 3.8조 원에 인수한 바 있다 해서 이거에 대한 기대의 어떤 규모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죠. 파이프라인 가치가.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바이오 장세 도래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총이 2천억 수준을 훌쩍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혈액봉 치료제 같은 경우는 티움바이오 주요 연구진이 그 SK케미칼 재직 당시 FDA 또 EMA를 포함한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획득한 혈액병 치료제 앱스틸라를 개발해서 CAS 베어링의 기술 수출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가 바이오 기업을 볼 때 이제 연구 인력의 레퍼런스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개발하고 있는 약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치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앱스틸라는 임상 결과에서도 기존에 치료 중이던 환자에게 투여했을 시 중앙체 반응이 보고되지 않아서 안정성 측면에서 우월성을 입증했고 22년 연간 매출액 1,500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중소형 바이오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가 핵심 연구 인력만큼 글로벌 신약을 개발했던 경험은 티움바이오의 혈액병 후속 파이프라인들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티움바이오는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적인 지금 임상 단계에 있는 파이프라인이고 상당히 어떤 좋은 기대치를 받고 있고 또 이제 비임상 단계에서는 이런 어떤 파이프라인들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티움바이오 같은 경우 밸류적으로도 굉장히 낮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게 이게 눈에 띈 거죠. 큰 손들에게도. 예,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움직여 가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바닥권의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예, 이런 것들이 뭐 큐로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옆으로 기다가 팡 튀어버리잖아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이제 연출이 될 거예요. 많은 기업들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재빠르게 발굴하고 뭐 샤페론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뭐 에이비온도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흐름들을 내어주고 있고 그래서 많은 밸류적으로 다운돼 있는 낮아져 있는 그런 바이오 기업들이 아주 급진적으로 이제 올라설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어떤 구간으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YY 로직스 이런 것들도 이제 저점을 지지하면 또 이제
추세를 좀 전환시키려는 흐름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그만큼 지금 많은 바이오 기업들, 올릭스도 이제 자금 조달 최근에 하면서 빵 튀잖아요. 예, 뭐 거래가 이제 튀진 않아서 좀 아쉽지만, GC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붙이면서 튀었잖아요. 이런 건 추세 전환이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좀 유심히 보고 전략에 좀 담아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바야흐로 이제 바이오에게 굉장히 우호적인 시장의 어떤 흐름들이 펼쳐지는 구간으로 넘어왔습니다. 참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네, 하여튼 뭐 계속적으로 뭐 바이오 또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 나갈 그런 종목들을 발굴해서 스마트 리포트로 담아내고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2024년 상반기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